예,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형성, 상카라. 1번 경이요. 그 형성에는 세 가지가 있다. 몸의 형성, 말의 형성, 마음의 형성. 요거는 그 전에 우리가 공부를 한 내용이죠. 그다음 2번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해서 형성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또 내려놓으셨어요. 형성이라는 그 한자 말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형태를 만들어서 뭔가를 만든다 형태로. 그걸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 해서 형성이라 한다. 참 여러 가지가 용어가 다 어렵지만 이 형성, 상카라 참 어려운 용어입니다. 두고 가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형성 이게 중에 또 하나 그 대표적인 부분이 뭔가 하면 그 세 번째 경우에 의도가 있죠. 의도가 형성이란 형성의 50가지 만부수 중에 항상 일어나는 게 의도죠.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도 이제 상카라죠. 의도가 있는 어떤 의도들이냐? 육근에 대한 대상, 그러니까 형색에 대한 의도, 소리, 냄새에 대한 의도, 맛, 감촉, 법, 현상에 대한 의도, 이렇게 6가지 대상에 따라서 각각 일어나는 의도, 이것도 상카라죠. 그래서 그 사 해놓은 거는 형성의 4가지 용례 해가지고 이건 경전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보통 4가지 유형으로 쓰이는데 그게 또 특별하게 딱 구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1. 모든 유의법을 칭한다. 하나의 예로 재행무상, 재행계고 이럴 때 행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모든 유의법, 어떤 거든 의도를 가지고 뭔가 행한다. 이거 다 행이에요. 또 두 번에 5온의 4번째 항목인 행온을 말할 때 이때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12연계의 2번째 항목,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죠. 업지음이라든가 혹은 의도적 행위 등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 근데 1번하고 3번은 거의 또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그다음 몸과 말과 만으로 행하는 3가지 행위, 이거는 위에서 나왔던 행위고 그 내용이고요. 이렇게 보통 4가지 용례로 쓰이는데 그때 문장에 따라서 어떤 게 적용이 될는지 우리가 판단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공부해야 될 거는 많고 나가야 할 진도는 또 있고 계속 하지 않아야 될 시간의 한정은 있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10분 했으니까 사실 오늘 오면서 어디까지 나가보려 했는가 하면은 5번째 항목인 6감각까지 나가보려 그랬는데 또 어려운 질문, 좋은 질문도 있고 해서 어떻게 시간 다음 시간으로 할까요? 오늘 너무 좀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죠? 그럼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 전에 미리 예습하시라고 제가 식에 대해서 한 몇 가지 포인트만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 금방 마지막으로 하신 상카라 있잖아요. 형성.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보통 그러면 뭐 선업, 불선업 할 때 이 상카라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 업을 쌓는 그런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삶에서 그 의도 이거 굉장히 마음에 두고 신부의 연습 억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 관찰을 자주 해야 됩니다. 경전에 업은 무엇인가? 의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따나 빨리어로 업은 제따나다. 의도, 일어나는 의도 그 자체가 업이다 이거죠. 이미 업을 짓는다는 이야기죠. 상카라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열반이에요. 이 상카라가.
자꾸 질문을 하니까 또 대답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들어가긴 한데, 의도 관찰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게 수행법 중에 삼파자나 수행입니다. 저번 시간에 나왔죠. 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분명히 알고 행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념책에 나와 있습니다. 삼파자나 수행 해가지고 항목이. 예. 일었을 때 일었을 줄 알고, 갈 때 앞으로 갈 때 앞에 가는 줄 알고, 돌아볼 때 돌아본 줄 알고, 문을 열 때 여는 거 알고, 옷을 입을 때 입을 줄 알고, 대소변 할 때 알 줄 알고 쭉 나가거든요. 분명히 알고 하라, 이게 관찰을 그렇게 하면은요, 의도가 관찰이 됩니다. 내가 일어날 때 이게 의도가 있어서 일어난다, 이게 관찰, 분리돼가 관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삼파자냐 수행을 하시면은 의도 관찰이 철저하게 되고, 이게 잘 이 정비되어 있는 수행법으로 설명이 되는 게 마하시 수행법에 있어요. 이 삼파자냐 수행이. 그리고 실제로 미얀마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죠. 흔히 윗바사나 수행하면 천천히만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왼발 나갈 때, 이 발이 나갈 때 어떤 의도가 일어나서 나가는가. 내가 문을 열 때 그냥 여는 게 아니고, 열려고 손이 나갈 때 어떤 생각이 있고, 소위 말해서 물질과 정신 형상을 관찰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의도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손을 돌리구나, 이런 게 관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이 되면은 결국 내가 말을 할 때도 말하기 전에 의도가 캐치가 될 거 아니에요, 관찰이.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거를 조정할 수 있다, 그죠? 이 말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겠구나. 해도 괜찮은 말이겠구나. 그러니까 의도 관찰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악업을 안 지키기 위해서도. 그죠? 그러면 스님, 만약에 제가 관찰이 잘못돼가지고 의도가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갔어요. 그럼 그걸 다시 제가 뭐 참여라 할까? 그렇게 돌이킬 수가 있겠죠? 당연히 돌이킬 수 있죠. 예. 우리가 바른 노력이 거기에 있잖아요. 올바르지 못한 의도가 일어났을 때 바른 노력, 8정도중 6번 바른 노력이 어떻게 되겠지? 이미 일어난 해로운 불선법은 제거하라 그랬잖아요. 사퇴해서 제거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불선법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거 안 해야겠구나 하는 어떤 마음의 각오와 그걸 한다는 그 자체가 바른 노력이죠. 대비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식은 간단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눈의 식, 귀의 식, 코의 식, 눈, 귀, 코, 혀, 몸, 만호 6가지 감각기관에 각각 식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앞에 전오식이라고 그럽니다. 앞에 5가지를 관장하는 게 만오식입니다. 만오 윈냐나입니다. 만오식이라는 게. 근데 만오를 한자로 뭐로 번역을 해놨는가 하면 의자로 번역을 해놨어요. 의. 그러면 만오식이니까 만호를 의자로 번역했죠. 다음에 식을 했으니까 의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은 그게 만호식을 말하는 건지 불교 공부를 안 하면 더더구나 모르잖아요. 공부를 해도 이 의식이, 우리는 의식이 있다 없다 이리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도표도 하나 준비해서 드리겠는데, 이거 미리 드려도 되겠다. 끝나면서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이걸 의식이라고 우리가 아니, 비슬, 신, 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이라 했을 때 이걸 의식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교재에는 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식 해놨죠. 그죠? 그냥. 의식이라 안 하고. 만호 윈냐나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윈냐나를 우리가 만호 윈냐나라고 의식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좀 혼란스러운 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 아시고, 그 다음에는 이 의식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죠. 오고는 항상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 중에 식은 가장 총괄되는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부해 나가면 알겠지만 이 식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모든 우리 수행의 그 어떤 갈림길, 성패, 뭐 진행, 향상의 진도 이런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아까 그 질문 정비장 하실 때 식과 빠냐는 제가 결합은 돼 있지만은 두 개는 다르다 이랬잖아요. 이 식, 분별식, 이걸 사량분별이라고도 그럽니다. 이와 같은 식은 안 일어나게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이 식이 소멸돼야 돼요. 지금 우리 12연계에서 나오듯이 12항목이 다 어느 땐가는 어떤 항목이든 소멸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식은 세 번째 항목인데 이 식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든 게 나도 실제로 몇 년간을 그 어려움을 봉착한 게 아무 생각을 안 하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라는 게. 그게 이제 문제가 나라는 게 이게 나 이제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식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까 경전에 그리 나와 있다 그랬죠. 식은 철저하게 알아져야 되고 빠냐는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개발돼야 된다. 그렇죠. 아주 잘 기억하시네요. 그렇듯이 이 식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식을 관찰을 해가지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를.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식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말해 봅시다. 식을. 생각. 일체 생각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거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숙제를 드릴게요. 돌아가셔서 그거 좀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식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선생님 아까 보면 사량분별에서 이건 한자말이잖아요. 예. 이 사자가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란 뜻인가? 잘못된 분별심? 사량할 때 생각 사자. 생각 사자. 예. 그럼 무슨 사자로 혹시 이해를 하셨어요? 나쁜 사자? 잘못된 생각. 이건 생각 사자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량한다 하는 것 자체도 빠냐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 용어가. 그래서 숙고한다, 고찰한다, 우리가 아주 깊게 생각한다. 아까 문사수 할 때 사 있잖아요. 사유숙고. 이 어디까지가 하지 말아야 될 거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 각자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식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경전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 사량 분별을 제거해라. 제거하라. 물론 여기 말할 때 사량 분별에는 지혜는 포함이 안 된 거다 하는 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지혜가 포함되지 않는 일체의 생각.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일단은 해놓고 봅시다. 너무 어려운 주제라. 그러니까 지금 지혜 신보살님이 지혜가 포함되지 않는 일체의 생각. 뭐 이렇게 정도로 좀 하면 실마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게 쭉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게 아까 요니소 마나시카라일 때도 했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은 99%가 잘못된 거예요. 전도 몽상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인정을 하자 이거지. 그리 해야 우리가 그 사성제의 길로 갈 거 아닙니까? 가래를 안 일으키게 되고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 뭐냐? 포기하고 버리고 탐욕을 없애는 쪽으로 가야만 괴로움이 없어진다 하는 이 진리를 습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99%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를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죠. 어떤가 하면 생각 일어나면 이것도 쓸데없는 생각이다 그냥 이렇게 해서 자꾸 제거를 하도록 합시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지만 그렇게 하고요. 지혜가 일어날 때는 아 이게 지혜구나 하는 게 알아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게 지혜다 하는 거는 이만큼 교리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아 그때는 또 기쁨이 따라요. 희열이 따르는 뭔가 길이 보이니까 아 그래 이러면 되겠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지혜가 없는 생각을 자꾸 하면 끝없이 해도 끝이 없잖아. 밤새도록 고민해도 막 채바퀴 돌듯이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냥 지쳐가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의 허망됨 요거를 좀 스스로에게 인식을 가감하게 좀 해서 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이거 말자.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게 제가 저번 말씀드렸듯이 업과 각오를 믿는 거예요. 내가 암만 무슨 생각을 해서 참 절묘한 한 수를 신의 한 수를 내가 발견해내겠다. 천만에 무명의 가래인데 뭔 신의 한 수가 나오겠어요. 그냥 그만 맡겨놓자. 단지 내가 선언만 자꾸 짓자. 그럼 좋은 가보가 올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와 같은 생각을 중단시킬 수 있잖아요. 좀 그죠? 시키는데 힘이 되죠. 예, 그 정도 하고요. 예, 오늘 그러면은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달까지 한 달 동안 예습 복습 잘 하시고 여기 명기되어 있는 경번호 한 번씩 따가지고 그 풀로 된 경전을 한 작곡 읽는 습관을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매달 조금씩 더 행복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